자,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해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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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4대 공부 문제 이렇게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사례가 기본적인 사례. 여러분들 사례 보입니까? 아니, 사례. 이건 오늘 사례 할 거. 자,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31번자 사례. 22년 9월 30일 오후 7시 7분에 상담한 내용에 직접 상담했네요. 자,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이 여자분이 화장품 대리점을 해야 할까요? 이런 내용. 화장품 대리점을 해야 할까요? 자, 그 내용을 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디자인했다. 창원 KBS 아트비전 미용학원 중고생 위탁교육 대학입시 창업 취업 미용 교육 전문. 무슨 소리인고? 자, 여러분들 이민년이고요. 기유월 영술일 영신시 무자군입니다. 그날이 병술일이죠. 술일 병술일이고 이건데 원래 상담을 또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누구부터 상담을 할까요? 하니까 우리 딸입니다. 그렇게 문제 얘기했어요. 딸에 대한 얘기를 문제 했어요. 그래서 정말 딸부터 얘기하려고 이제 말을 끄지면 되는데 왜 딸이냐 했더니 그날이 식신일입니다. 병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딸에 대해서 오늘 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또 끄집어 내는데 갑자기 말을 섞 바꾸더니 사실은요 딸보다도요 제 일부터 먼저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왜 그럴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지에 보면요 신유술 보입니까? 보이죠? 이게 신유술은 병에 볼 때는 금국이죠. 금국.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 관심은 딸보다는 사실은 뭡니까? 자기 일이죠. 자기 일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그래 금이 신유술이 금이잖아요. 금국이니까 돈 버는 일. 그 일에 대해서 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 버는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월에 보면은 월에 나오는 요것은 바로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위에 딱 봤더니 상간으로 돈을 번다. 말로 돈을 번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기우지요. 기우는 상간이에요. 상간은 말한다는 뜻이에요. 또 사교하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영업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돈을 버는 일을 한다. 결국 뭐냐면 방문 판매. 방문 판매인데 이분이 지금 최근에 화장품 대리점 대리점이라서 이렇게 큰 무슨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사무실 큰 그 매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사무실 내놔놓고 방문 판매를 주로 한다. 그리고 자기가 또 많은 이렇게 영업원들을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일을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단계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최근에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그 일이 잘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일을 접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 말이 뭔가 하면 병술 원래 술이 있으면은 굉장하게 병술 같은 경우는 백호살이잖아요. 그날이 굉장히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간에 보면 과거부터 지금 내가 편간은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 인목은 뭔가 하면은 이는 본인이잖아요.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때문에 육아 중에 보면 육아 정계입니다. 정계사에는 인이 원진이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스트레스로 궁금증이 많고 그런데 이렇게 신유술이라는 것은요 여러 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데 그래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안 벌었단 말이에요? 돈을 못 번 겁니다. 왜? 늘 말씀드리지만은 역량이 충분하면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은 지금 역량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병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밑에는 신유술 이렇게 해서 개성이 있고 옆에 상관이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를 도와주는 것은 연에 있는 인목이나 시에 있는 병 정도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역량이 부족할 때 업무 일을 하면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는 겁니다. 얼마 정도 돈을 잃었느냐? 이분이 돈을 얼마 잃었냐 했더니 6천만 원 손해를 봤다 그래. 6천만 원. 왜 6천만 원이냐? 원래 합은 원래 배수야. 이의 배수, 이의 배수. 이의 배수는 삼합이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당합이 세 개잖아요. 그렇게 2 곱하기 3, 당합 6천만 원 손해를 봤다. 이게 맞아요. 6천만 원 손해 봤다. 월주 기후는 상관생계니까 방문 판매를 하는데 영양 부족으로서 신유술금 전만을 손해봤다. 이거 이해하시죠? 그 다음 일주 영술 식신이요. 신정무입니다. 그 술 속에. 자, 신정무다 정제와 그 다음에 비급제와 식신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정제니까 조그마한 돈 벌어나 보면 정화 위선에서 돈을 가져가 버립니다. 뭐 자기한테 국물이 별로 없잖아요. 열심히 막 그냥 다단계 판매를 해놔 놓으면 위선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나는 남는 게 없다.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방문 판매를 하면서 해놨는데 사람들이 미리 그쪽 조건이 뭐냐면 대리점을 하려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미리 돈을 갖다가 한 3천만 원씩 돈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돈 3천만 원씩 물건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실 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사무실에 얼마 쌓였나 하면 지금 화장품이 2천만 원짜리 쌓였는데 1천만 원은 겨우겨우 팔았는데 2천만 원 도저히 팔 데가 없어요. 이런 유의 좀 소위 말하는 화장품 대리점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마 새로 화장품 한다고 나오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너무 얼굴이 뭐 이쁘다 좋다 하면서 주변에 들어봤죠?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엄청 많아요. 화장품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밀어내기식 판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대리점을 하려면 무조건 이 물건 가져가야 돼. 그러면 그 못 팔면 그돈 다 재고 남거든. 화장품에서는 손해볼 거 없잖아요. 일이나 저는 판매해서. 그래서 이 화장품 회사에서 새로운 다단계 방문, 즉 방문 판매 같은 거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지금 영업을 하는데 그게 우리 이런 일반 사람들이 혹시 거기에서 손해보고 당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시주는 병신이에요. 비견과 견제라. 비견은 동업자잖아요. 동료들이야. 내가 돈 벌어나면 내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공동으로 해 나눠. 실제 내한테 들어오는 돈은 얼마 없어. 그게 어떤 일이냐면 방문 판매의 특징이다. 자, 그 다음에 분주는 무자입니다. 식신과 정관. 자, 식신과 정관이죠. 분주 보면 식신과 정관이 되어 있는데 정관이라는 것 뜻은 뭐냐면 늘 배웠죠. 정관이 뜨면 뭐라고? 미래지에 정관이 뜨면 고정화됩니다. 어떤 일이 고정화됩니다. 내가 벌린 일들이 식신으로 벌린 일들이 어떻게 된다? 고정화됐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것이 식신과 상관이 같이 떴잖아요. 이렇게 상관이 떴잖아요.
그리고 또 장관, 경관 감사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위계가 별 재미가 없다는 것이. 경관도 뜨고 시신도 떴잖아요. 재미가 별로 없다. 어떤 재미가 시끄러운 일이 생긴다. 사실 이 사람이 지금 일하고 3개월 만에 지금 접어야 될까 지금 돈이 하나도 안 나가는 거야. 자기는 해놔놓으면 막 나갈 줄 알았는데 꿈을 가지고 막 대리점 점장이라고 막 명함도 받고 점장님하고 주위에서 막 해서 하니까 점장인 줄 알았는데 돈을 팔아야 점장이지 뭐. 돈도 못 팔고 혼자 자기 집에 혼자 쌓아놓고 있어 이렇게. 이게 뭔 점장이냐. 그러니까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파트너가 있어야 돼. 파트너들이 일을 안 하려는 거야. 딱 보면 알잖아요. 집에 물건 쌓아놓고 있으니까 누가 저거 안 되는 것 같다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예,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거라 이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일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게 뭐 화장품에서 좋은 일을 시키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구조가 돼 있어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돈이 안 벌리지니까 돈 벌려고 막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손해봐가 지금 이 사람 손해봐가 지금 무슨 일을 하니 그래서 제가 사람들 돌보는 일, 즉 장애인들이 3명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그게 걸리면은 나라에서 뭐 얼마 준다더라? 100, 그건 200만 원 돈 준다는데 제가 그 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 때 그거 하시라고 했어요. 확실히 돈 나오니까 그거 하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함께 일하는 일은 신자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합은 신자, 진인, 삼합이나 방합이나 일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갖다가 이 해석을 하기에 따라서입니다. 자, 스트레스만 나중에 신자 합대가 수가 됐잖아요. 수가 됐으니까 이 영양이 부족한 오주에 스트레스만 가중됩니다. 결론 화장품 방문 판매 대리점으로 해서 영업을 했으니 이 오주로 봐서 계속 한다면 손해만 본다. 그러면 영양 부족을 어떻게 보충해야 될까? 이 사람은 기도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공부, 지식을 쌓고 내 힘을 기르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밑에 봅니다. 이 사람 사주를 한번 봅시다. 68년 진생이 무진생, 잔나비띠, 원숭이띠, 윤 7월 17일이네요. 인시, 올해 당 55세. 신, 신유, 이모, 이민. 자, 사주가 임이 있는데요. 밑에 신유 있고 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가 많으냐면요. 상당히 강해요. 금이 강해요. 금이 강하고 토생금, 금생수하고 수 강해서 신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꼬만 잘 터면은 물꼬만 잘 터면 뭘 할 것 같아요? 뭐든 잘 할 것 같아요. 신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운이 지금 보면은 55세인데 을묘갑이 눈으로 흘러요. 자, 무슨 말입니까? 목은 얻죠. 목은 뭐냐면 자기한테 목은 뭐냐면 상간이나 식신이나 상간이 흐르고 있어요. 특히 묘운에는 55세 묘운에는 상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상간이 자기 사주에 연과 부딪히면 신유, 원진에, 묘유, 청에, 오유, 파에 만 끝에 인묘만 조금 인만 조금 도움 되고 나머지는 이 묘가 굉장하게 자기 사주의 명목과 부딪힌다. 그래서 지금 늑치 자기가 이 묘니까 가만히 있다가 묘니까지 방문 판매만 한다고 뛰드는 거야. 가만히 있다가 이 대운에 했는데 돈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신과 유가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자기 사주의 신과 유가 신유, 신묘, 원지 조상이 방해하지요. 묘유충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것들이 막 방해한다. 한편으로는 정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 머리에 공상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엄청 활발히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 무슨 일 하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신유가 있잖아요.
신유일기 정인이잖아. 이 사람은 공부 가르치는 게 공부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죠. 근데 지금 뭐 그런 일이 되나? 교수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스님 이 오주를 배워줬던 분이 이분을 상담해 줬거든. 그래서 이제 스님을 직접 찾아왔는데 스님이 얘기한 거 하나 들고 재밌거든. 그래서 상담이니까 스님 저도 이거 배우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아, 와가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 사진 보니까 수가 떴죠, 수. 임수 떴죠. 이미 하늘 떴으면 뭐예요? 지혜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옆에 월에 떠오르면 정관이 있잖아. 저 정인이 있잖아요. 토가 있잖아. 이런 그런 거 하게 되면 그러고 마지막 직신을 풀어먹거든. 얼마든지 가능해. 그리고 또 풀어보면 묘하고 딱 그렇잖아. 이 사람은 뭐 하면 이거 배우면 바로 풀어먹을 수 있어. 바로 입 터져가지고 잘해. 지난 봤는데 생긴 모양이 아주 그냥 잘하게 생겼어. 말좀이 있어갖고 이거 하면 금방 될 것 같아. 오늘 오시려면 오늘 온다고 했는데 잠깐 오시려면 어쨌든 상관생계 영업 관련 사업 할까?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식인생계는 몸으로 일을 할까? 좋아요. 어떤 장애 돌보는 일도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런데 좋지만 이제 영업을 하더라도 내가 돈 투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몸을 떼어가지고 돈 투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몸을 떼어가지고 하는 일은 하면 좋겠다. 돈은 투자하지 마. 그래서 다음 장애인 돈 벌고도 좋다. 몸을 투자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몸을 투자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주가 이모잖아, 이모. 그렇죠? 이모 정제지요. 정제는 어째 보면 정직한 돈이요. 고정적인 돈을 수입받아야 돼. 그러니까 장세가 1억 정도 보겠다는 그런 거는 잘 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명리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영양 부족의 공부가 제일이다. 실제 이 사람은 사주 구조가 명리 너가 좀 해야 되겠다. 않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우리 그, 그 음속을 좀 부탁드릴게요. 음속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오늘 그러면은 다시 우리 화면 공유하고 여러분들 이제 화면 공유 다시 들어가서 책을 보세요. 책은 오늘 몇 페이지 보시냐 하면은 17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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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73 74 76 77 네, 좋습니다. 자, 117페이지 59번 문제입니다. 이직할 생각인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직을 하고 싶어. 사실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참 많지요. 직장 생활. 자, 이분은 어떠냐? 그날이 을미이다. 을미일. 을미일에 상관이 또 있어요. 상관생제. 기해, 병인, 을미, 명자, 가복으로 되어 있네요. 자, 해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을미는 내가 역량이 부족합니다. 내가 역량 보충하려면 나는 뭐가 수나 목이 있어야 되는데 수가 있긴 있지만 시에 있고 인도 있지만 좀 떨어져 있어서 내 주변에 을목을 중심으로 미토, 상관이 있어가지고 요놈은 편제죠, 편제. 이래가지고 나는 역량이 좀 부족하다. 역량이 부족하나 세나는 우리 이 자평명리처럼 그래 보는 게 아니고 일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봐요. 그래서 일지가 좀 영향이 있으면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의뢰인의 딸이 이직을 앞두고 고민 중입니다. 이 곳이라는 앞에다가 두 곳이라는 것은 이자를 넣었죠. 이자 두고 의뢰인의 딸이 이직을 앞두고 두 곳을 놓고
민중이다.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어떤 일이냐? 병원에서 하는 일을 할까? 아니면 사람 일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할까? 지금 이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꾀상을 봤을 때 여러분 들어보죠.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고민 중이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을미는 돈과 재물이 중요시하다. 그런데 월간, 자, 을미 보세요. 을미는 돈과 재물을 중요하잖아요. 돈과 재물, 재물. 그런데 월간의 시간의 변화와 상관이 떴습니다. 월간과 시간에 또 상관이 있잖아요. 상관이 떴다, 또 옆에 뭐 급제가 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상관은 알다시피, 그 사람이 많이 보인다. 그런 그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상관은 원래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것이다. 자,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십성 공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늘 우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십성 공부가 잘 해놔야 내가 뭐가 터지는 말문이 터집니다. 말문이. 그래서 이 십성 공부는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식신과 상관 하면 식신과 상관 두 개의 큰 그 대목을 알아야 됩니다. 식신상관을 묶어서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건 뭐냐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걸 말합니다. 뭘 만드냐 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게 만드는 관계. 이 말하는 말하는 관계. 그래서 영업하는 관계, 상대 말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식신상관이 되는 건데 특히 식신은 뭔가 하면요. 내가 만드는 것 중에서 창조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구궁리에 관련되고 손과 손으로 만들어냅니다. 손으로 만들어내는 건 식신이요. 그리고 연구궁리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식신하면 그래서 딱 찍어보니 연구궁리, 식신, 손으로 만드는 거, 창조, 제조업까지 나와요. 제조업까지. 만드는 제조업까지. 그러면 회사 근무하면 뭐냐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소에 연구직으로 근무하는 쪽이 좋다. 파고들잖아요. 자, 그런데 상관은 그와 반대로 뭐냐면 나를 나타내지만 말로 나타내는 거. 식신은 나를 나타내지만 글로 나타내는 거. 글로 나타내는 거. 예? 물건을 만들어내서 만들어내지만 이 상관은 나를 멋지게 옷을 사치스럽게 입고 나를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말로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영업도 이제 이 식신상관은 영업과 관련된 겁니다. 사람과 관련해서.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유통 쪽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상관은 무조건 유통이에요. 그리고 또 말과 관계되니까 음료가 관계되니까 여러 가지 말과 관계되는 게 들어가면 뭐 아나운서든 말을 많이 하는 그 변호사도 뭐 관계 있고 말을 많이 하는 교수라든지 다 포함됩니다. 아마 스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직업도 상관이 있으면 좋겠죠. 아무튼 이렇게 상관과 식신은 차이가 있다. 그럼 상관은 그런 장점만 있나? 이게 아니에요. 식신도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다. 단점도 알아야 되겠다. 단점이 뭐냐? 식신의 최대의 단점은 너무 파고들었는 거예요. 너무 파고들어서 내가 뭐냐면 매니아, 광적이 된다. 그건 지나치게 하면. 그래서 식신이 있고 광적이 되면 집착하기 때문에 각종 집착등이 빠져. 도박, 또 여러 가지 이런 중독, 약물 중독이라든 이런 것에 빠지시고 자식에 빠지면 자식한테 무조건 빠지는 식신이 많아요. 식신이 이런 안 좋은 쪽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식신이 많이 있으면 집착하고 또 내가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간섭을 하겠어. 간섭. 내가 많이 전문적 지식과 간섭을 한다. 간섭을 많이 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아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얘기는 식실이 사주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경우가 이렇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 상관이 많다. 사주 상관이 많다면 어떻게 되겠어? 상관은 팔방미인이거든, 원래가. 팔방미인이니까 너무 아는 게 많아. 아는 게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면 자기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찮거든. 그러니까 상대를 쉽게 무시하게 돼.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해. 상관이 많이 받아. 그게 잘났다. 그런 걸 많이 합치를 많이 해.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또 어렵게 만들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여기 관련된 거 식신상관만 갖고 말씀드리는데, 자, 상관도 종류가 많다. 갑오 상관이 있고, 그렇죠? 또 신의 상관이 있고, 또 을사 상관이 있고, 또 경자 상관이 있고, 그 각자의 뭐가 있겠어요? 각자의 뜻이 또 달라지는 거야. 경자와 갑오와 을사와 신에는 다 뜻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두면 좋겠는데, 사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우리는 오주학 시간이 그까지 다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되는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 계획이 방학 끝나고 나면 내년 3월달에 개강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의 교수님들한테 내가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내년도 강의는 이런 가족 상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종합적인 실무하는 걸 내가 좀 강의하겠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필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해놔놓고도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명리 공부하고 또 뭐 어디서 공부를 많이 해놔놓고도 입이 딱 막혀 풀어붙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이런 정말로 사례 실습 같은 관계에서 이런 걸 하고 싶었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게 십성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 그리고 가족관계, 상담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걸 듣고 나면 정말로 여러 분야의 뭐 스님들도 그렇고 법사님들도 그렇고 또 상담을 전문하는 뭐 철학감도 그렇고 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방학 동안에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던 자료를 다 취합해서 또 이처럼 책을 하나 엮어서 그놈을 가지고 매년 1년 동안 또 같이 여러분들과 공부하겠습니다. 방학 때는 열심히 쉬고 방학 지나고 나면 개학기 되면 1학기 2학기도 해나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어디로 가면 좋겠느냐 봤더니 우리 문상을 딱 봤더니 누가 떴냐면 상관이 떴더라. 그래서 상관은 말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으면 바보 돼요. 상관이 많은 사람이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 돼요. 실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잖아요. 몸이 아파 외롭게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너무나 외로웠어. 상관인 사람은 살아보서 외롭다. 픽시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지 혼자 막 레고하고 놀고 파고 막 연구하느라고 사람 아무도 필요 없어. 지금 거의 차이가 나. 그래서 이 십성 공부를 잘 해놓으면 정말로 사람들 요소에 정말 배치시킬 수 있고 직업적성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쪽 분야에도 공부를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사교성이 이 사람이 실제 애가 사교성이 좋대요. 주위에 인기 높다. 그러면 병원을 지도해야 될까 아니면 사람들 많이 가는 데 가야 될까? 사람들을 많이 가는 쪽을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힘들어요. 이게 병원에서는 그런 급 잘할 수 있었다만 조금 힘들어요. 후일 연락이 왔는데 사람을 많이 상대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서 지금 재밌게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많은 직업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78페이지 60번. 자, 어머니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래요. 자, 이런 일이 참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시험 나가 언제쯤 들어가실 건지 뭐 어머님이 이건 참으로 많이 묻습니다. 하지만 이 수명을 물어볼 때마다 스님이 참 마음속으로 뭐래요? 나무아미타불 이라는 건 나무아미타불. 또 저 중생이 또 또 물어보는구나. 궁금하긴 하지만 답은 스님의 답은 뭐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수명은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남도록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어머님 좋은 데 가도록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되도록 기도하는 쪽으로 합시다 하고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게 스님 답이야. 그렇지만 그건 답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걸 한번 따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일주고 무신일주에 상담왔어요. 2019년 3월 12일 오전 9시 55분 기해 정묘 정사 을사 뭐 나머지 글자를 봤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영양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 보통으로 보여요. 즉 용신은 몸에 대해서 수명을 물으면 여러분들 인성도 좀 보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재성을 좀 보세요. 그럼 연세가 드신 분들은요 합이 일나가지고 내가 엄청 비급이 강해지면 돌아가셔요. 다시 말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노인들의 수명 장단은 그 재성이 내 몸이기 때문에 재성을 극하는 오행은 저것은 십성으로 보면 비급이에요. 비급과 인성이 엄청 많아지면서 더구나 지지가 합이 딱 벌어져가지고 제국으로 인성국으로 변한다든지 비급으로 변해버리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말합니다. 자, 의뢰인 모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85세네요. 어머니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하고 얼마나 더 사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자, 계산 분석을 해보니까 연지에 해묘 목국이잖아요. 목국. 자, 목이 이렇게요. 정관인데 해묘 목이 있으면 간목을 칩니다. 간목을 치니까 제가 무토를 칩니다. 나 자신을 쳐요. 무토를 치면 이것도 병이 이제 깊은 겁니다. 병이 깊어졌다. 그런데 몸은 재석이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 이제 쉽게 말하면 시와 분을 보세요. 시분에 볼 때에 인성과 비급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사람은 정사, 을사 엄청 많아졌어요. 이러면 이미 이 무토를 생해줘가지고 토가 수를 극한대. 이 수를 옆에 있는 보면 여기 연의 수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수가 없어요. 뭐 이 신금 속에 이미 또 들었긴 하지만 어쨌든 수가 없어. 고로 이 사람은 매우 힘듭니다. 재성은 극하기 노인의 경우는 재성과 비급이 많으면 재성을 극하고 위재성에서는 수가 연지 있는 것이 답니다. 이것도 해묘합을 해버리니까 수가 수생목에게 바짝 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주물상을 보니 미래지에 인성이 화가 많이 보여요. 따라서 사람의 몸에 해당하는 수가 물이 고갈되면 죽습니다. 생명에 빨간물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것은 평기부설. 연로하시니 어머니 얼마나 삶을 조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미 스님은 이 때를 보니까 얼마 안 남은 걸 알았다. 얼마 안 남았구나 알았다. 그런데 그 부사님한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살님 나이가 드신 분은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 해서 아미타불을 많이 불러주세요.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불러. 이게 정답이라고. 실제 얼마 후에 사망하셨은 사람. 이 할머니, 저 어머니가 고인의 방생강을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아미타불이 왜 좋으냐? 오늘 아침에 본문 여러분들 혹시 스님 보내주고 아직 못 보신 분들 많지요.
아무도 못 봤죠.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없죠. 아침에 오느라고 그 인정합니다. 내가 그런데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거 보면 오늘은 아미타불 부처님의 그 전신인 세다세왕 이 세다세왕이 아니고 법장비구가 세자재왕 시절에 계시던 법장비구란 그 비구가 스님이 뭐예요? 아미타불의 전신이요. 그 사람은 옛날에 국왕이었어. 세자재왕 부처님 당시에 국왕이었는데 세자재왕 부처님이 너무나 중생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걸 보고 자기도 근무를 해가지고 나도 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 생각해서 세다재왕 부처님 앞에 뭐를 세웠어요? 48가지 원을 세우고 내가 만약에 이 48가지 만의 원이 되지 않으면 저는 결국 부처님 되지 않겠습니다 하고 원을 세웠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좀 실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아미타불을 부르면 부처님을 아미타불 부르면 이 우주에 있는 누가 길을 제일 쫑긋해요? 자, 문제. 누가 아미타불 부르면 이 우주에 있는 누가 제일 먼저 길을 쫑긋할까? 부처님입니까? 잘 모르겠죠? 모르니까 설명하시는 거지. 신종님이 제일 먼저 와요. 부처님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부처님을 보호하고 부처님 연불을 하는 사람을 보호해. 연불 소리 나는 순간 누가 와요? 신중이 먼저 온다니까. 연불 소리를 계속 하는 동안 신중은 떠나지 않아. 왜? 지킨다고. 그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중이 계속해서 나를 지켜주니까 나는 어떻게 못 맞잖아요. 나쁜 일 안 당해. 선생님, 네. 아시겠죠? 법문하십시오. 이 법문. 오늘 법문하십시오. 이거 법문하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반드시 신중이 나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연불만 하면 뭐가 와요? 신중이 온다니까. 떠나시 연불소리 끝날 때까지 안 될 때 안 떠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통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연불하십시오. 내 모든 일, 어디든 간에 신중님들은요. 뜻이 어떤 거냐면 부처님은 직접 우리들한테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안 하지만 신중님은 우리 잘하면 바로 뭘 줘요? 상을 막 줘요. 일이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집이 안 팔리면 집을 팔리게 해주고 막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하면 뭐 벌도 줍니다. 응? 신중을 잘못하면 벌도 줍니다. 그래서 이 신중한테 할 때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중 기도를 우리 법선생님 참 잘하셔요. 엄청 잘하셔요. 이렇게 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연구를 하게 되면 오늘 핵심은 뭐가 나타난다? 신중님이 자동 나타나고 연구를 하는 동안에는 신중님이 안 떠난다. 그럼 여러분 신중이 계속 있게 하려면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 그거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내 마음속에 연구를 하는데 어제 우리 이창희 그 사님이 이랬답니다. 자기는 이제는 매일 6천문 하는 거는 이제 싱거워서 안 하고 싱거워서 필요하고 염려간에 생각마다 한다면 선생님과 같이 얘기하는 동안에도 자기 아미타불 한대요. 박수 치더라고. 그분 7년 전에는 완전히 잠도 못 잔 사람 아니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도인이 되면 도인이. 지금은 그 연세가 70살 나이에 박사학위 박을 떴고 명리학 박사 받을 거라고 지금 학교 다니고 있어요. 예, 스님한테 이제 이 논문 지도 받을 겁니다. 내가 그 논문 직접 교수는 아니지만은 가르쳐 줄 겁니다. 내가 가르쳐 주고 누가 가르쳐 줘. 그래서 그런 분이 지금 이제 얼마나 바뀌었어요. 아미타불 하면 덕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기는 또 이렇게 또 아미타불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61번 봅니다. 남편 몰래 빚내어 다단계 하다가 실패했어요. 참말로 기막힌 사연입니다. 2019년 3월 13일 오후 5시 17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해, 정묘, 기유, 개유, 개축 여러분들이 이 지지에 식신이 없잖아요. 또 보면 이렇게 식신이 또 이러면 이를 막 벌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말벌입니다.
사유축해갖고 엄청 일을 많이 벌이네요. 의뢰인이 남편 몰래 돈을 빌려 다단계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큰 빚을 졌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소송을 걸어왔죠. 당연하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이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잘못하면 자기 망하고 남편 망하고 다 망해요. 세상 분석해 보니까 연주에 비견과 정제가 있다. 한 봅니다. 비견과 정제 있는 거 보세요. 자, 비견과 정제가 있네요. 기해 정제가 있습니다. 연주에 월간에 편인이 있습니까? 네, 편인이 있습니다. 편간과 편인이 있습니다. 월간에는.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연주의 비견 정제는 비견이니까 친구예요.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다. 친구의 돈을 빌려왔다. 친구의 돈을 빌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법을 여러분 좀 배워야겠다. 월간 편의는 여러분들 편의는 우리가 사기당하는 물상이 있죠. 응? 사기물상. 을지면은 편간이에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무슨 사기요? 다단계 사기지. 유금은 식신으로 입만 가지고 돈을 버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유는 뭔가 하면요. 입으로, 물상으로 입으로 봅니다. 입. 유를 물상으로 입으로 본단 말이야. 그 입이 만약에 식신이다 하면 입으로 그 말하는 걸 많이 하는 거예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은 입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돈을 버는 거니까 금융다단계다. 여러분들 육아요. 금이죠. 금은 바로 돈으로 봅니다. 금은 돈이다. 우리가 물상에서 금은 돈이라고 보여요. 그러면 입으로 돈을 버는이니까 입으로 금융다단계를 해가지고 돈을 묻는 거야. 그래, 돈 놓고 돈 묻게 하는 거라. 쉽게 말하면, 자, 이번에 우리 여기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다음 달에 2천만 원을 이자만 2천만 원 줍니다. 이렇게 투자금을 줍니다. 이렇게 나와. 그렇게 세상이 어디 있는 거잖아요. 안 믿지? 아무도 안 믿지요. 그런데 그 통장 돈 찍히는 가지고 봅니다. 나 이렇게 줬는데 2천만 원 줬는데 2천만 원 나왔지 않냐. 그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뿅 갑니다. 처음에 안 믿다가 통장 보면 뿅한다니까. 계산은 이런이 어떻게 나냐. 그때 얘기를 막 합니다. 우리 여기 회사는 뭐 금을 넣는 곳이다. 금. 요새 말하는 그 비트코인 있잖아요. 비트코인 얘기를 막 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속지 않잖아요.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돈만 넣으면 돈이 막 튀어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일반적인 우리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하고 입을 얘기를 해요. 뭐 합니까? 우리는 3차원 세계가 4차원 세계 같지만 우리 회사도 무슨 무슨 단계 있잖아요. 뭐 한 게 있잖아요. 무슨 그 사업. 그 정부에서 요새 뭐 한때 뭐 엄청난 이 4차 산업 그 얘기 끄집 내는 거라. 우리는 4차 산업 하는 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법무님들 4차 산업은 잘 모르죠. 대충 아직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다음 얘기하는 거 우리는 비트코인하고 뭐 비트코인이 4차 산업하고 부동산하고 병합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비트코인이 4차 산업 하는 거예요. 들어봤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요새는 그래서 돈을 넣고 돈 먹는 거예요. 전 세계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돈. 그렇듯 해. 그러고 온갖 비트코인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빨리 지금 이거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자리가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어요. 내가 당신 친구 친구 보고 근데 너 돈 좀 벌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뭐 흑신을 그런 거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 얘기를 하면 가입을 해요. 그러면 한 사람 데리고 가면 두당 얼마 있어요? 두당 얼마 있다. 두당 그래서 데리고 가면 뭐 받아 100만 원 주는 게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돈이 있어. 그게 두당 그게 4명만 가면 400이란 말이야. 둘이 벌거 해갖고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신났다고 이제 돈 다 끊게 되죠. 처음에 2천만 원 몰라다가 2억을 갖다가 지고 있다고. 돈 빌려. 나 이제 뭐 사도 8종 아재가 한 5, 6 지고 있고, 친구도 5, 6 지고. 합치보면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주고. 그래가지고 뭐래요? 뻥 터지고 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부터 경찰서 조사하고 경찰서 조사하고 다 사기죄도 자기도 사기죄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도 사기죄 들어간다니까. 금융다단계가. 그래가지고 사기죄가 엄청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물타기다. 참 기가 차지요. 유유축 금융다단계로 많은 빚을 지는 사기다. 전에 내가 10년 전에 이런 얘기 했는데도 그때도 사람들 안 믿다가 그러더니 그럼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얼마 가면서 몇 년만 돌아가면서 나와요. 지금도 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우리 누군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전에 가신 분인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 완전히 안 나와요. 그냥 망해가지고 온 사람이 다 지금 절단내 버렸어요. 아유 답답해. 유유자임은 타인과 불구하고 구슬수에 오른다. 우린이 돈이다. 돈을 빌려 계속 돌려받게. 돈 갖고 돈을 계속 막는다. 그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다단계. 어차피 엎어질 무리니 이런 경우에 남편은 이실 죽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손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상담 의견에 남편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나중에 남편이 얘기해가지고 남편한테 쫓겨나면 그 각오해야지. 쫓겨난 각오해야지. 그래야 더 안다. 안 그러면 더 큰 눈덩이 좀 커집니다. 월간 정하는 촛불 켜는 귀인이 너무 약하다. 조상 전도제를 지내거나 업장 소멸기를 하면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됐거든. 왜 조상 전도제나 이런 걸 시키냐면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정신을 타요. 제정신으로. 안 그러면 제정신이 안 돌아가 자꾸만 무슨 신이 붙었다. 무슨 신? 돈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돈신이 붙어 있어요. 돈신이 붙어갖고 돈이라 하면 자기 영혼도 팔게 되고 있어요. 친구뿐만 영혼도 판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돈신에 빠진 걸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 스님 같은 분들이 계속 돈신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너무 이렇게 마구잡이를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자, 62 아파트 전월세 주고 빌라로 이사 가려는데 이런 비교 또 나왔습니다. 이런 비교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돈 때문에 일어나는 2019년 3월 6일 오후 4시 5분에 두 사람이 상남이었어요. 기해, 병력, 이민. 자, 이민. 자, 이민은 여러분 아다시피 바로 식신이잖아요. 옆에 정화가 뜨서요. 정이면 합이지요. 정제지요. 생각이 돈에 나라는 사람이 돈에 필이 꼽혔다. 항상 합이 일라면 합의 합 쪽에 내가 마음이 갑니다. 일간의 마음이 어디 있다? 정제에 있다. 항상 그래. 일간의 마음이 그날 주인공 마음이야. 정제에 있다. 그리고 영양은 부족하다. 금수가 있어야 되는데 금수가 그래 많지가 않다. 부족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벌궁리를 하는 겁니다. 돈벌궁리. 돈벌궁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월세로 좀 받았고 아파트 월세 주고 자기는 전설이 나가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지금 아파트 하나 가 있는데 한 10억짜리 가 있는데 이거 전설 한 7억 주고 한 3억짜리 나는 조그만 데 어디 가고 한 7억 가지고 이거 월세를 받으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 이런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살아가자 이런 생각이. 그동안에 많이 그렇게 했죠. 월주 상간생대 돈에 대한 생각이 많아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지 교사 뒤집어졌어요. 요거 뒤집어져요. 일지 인침목도 상간 혹시 또 누군지 모르니까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 에 대한 감 가득하고 지장 간의 변제가 있어 돈에 대한 집착이 가득하다. 하지만 일지의 미래시지가 인신충으로 미래가 불안하다. 맞습니다. 인신충하면 미래가 불안합니다. 자, 시신과 변이는 인신충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시지와 오미도 격각살로 좋지 못합니다. 그 결과 시간과 분간의 무소 평간이 특별히 선을 이루니 고통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지와 오신이 교과서로 그럼 시간 공간의 평간이 지금 평간이 산을 이루네요. 시도 시간도 평간. 그래서 굉장히 이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 평간은 마음을 따져요. 처음에는 내가 돈에 집착했더니 나중에는 그게 안 풀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다. 인신 중이니까 모든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상담 의견이 이랬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옮기지 마세요. 현재 있어요. 사실 의뢰인이 남편이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만들어 보려고 국리를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분 보십시오. 전세가 안 나갑니다. 옛날에는 전세가 나가면은 서로 전세 들어가려고 불티나게 전세가 들어간다. 월세 안 사고 전세가 나갑니다. 지금은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아시는 분도 전세를 많이 내는 전세 안 나가. 왜? 경기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세 낼 이유가 없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집을, 그런 나중에 이제 막차 타는 사람이 이제 꼭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집을 하나 샀어. 사가지고 이제 자기 전세 내면 들어가면. 전세가 팔려야지, 전세가 나가야 집을 자금을 칠 거 아니에요. 무리스러운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이렇게 잘못되면요. 경기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좀 있으면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벌어진다. 그러면 한 몇 년 전에 집 팔은 사람은 엄청 잘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작년에 집 막 올랐다가 좋았잖아요. 하나도 좋아할 게 없대. 거품. 언제 그럴지 몰라. 그 몇 년 전에 나는 집을 팔아가지고, 내 집을 못 샀을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팔아먹는 거.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지. 전 세계가 지금 그렇다.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 올리지. 한국 금리 안 올릴 수가 있나? 지금 올렸잖아요. 내년 또 올려. 내년 또 올린다니까. 계속 올라가잖아요. 금리 올려가면 뭐가 죽어요? 주식이 죽고 부동산 얼어붙어 가겠다고.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 온다고. 누가 거짓을 시키느냐? 돈 많은 놈들이 또 전 세계 돈 많은 놈들이 장난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를 개편해서 어떻게 또 돈을 버리는 거야. 왕창 또 버리는 거야. 나라가 자, 그래도 IMF 막 들어가겠죠. 우리나라에 IMF 들어갈 때 한국에 들어가 돈 버리는 놈 누가 돈 버리세요? 외국 사람들과 돈 달고 있잖아요. 독일 놈들 돈 와가지고 우리나라 은행 사가지고 지금 몇개 튀김 묵지. 그리고 또 한다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너무 세니까 우리나라 앉아 IMF 안 되겠지만 우리보다 더 약한 나라가 있어. 그런 나라 IMF 만들어놓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많이 것처럼 또 해본다니까. 뭐 해본 선진국에 돈 있는 놈들이 그런 머리 좋은 놈들이 그렇게 세상 움직이는 그룹이 있어요. 그걸 항상 우리는 당하는 거예요. 그래 굉장히 영리한 사람, 우리나라 영리한 사람, 삼성 정도 되는 사람들은 걸 알아. 그러나 그거 마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런 내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 돌아가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렵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 지금도 막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게 어떤 또 작자들이 장난일 수도 있어. 그렇게 만드는 작가들이 있어. 우리가 단순하게 볼 때에는 특집만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거대한 어떤 그룹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돈을 엄청 부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항상 저 뒤에는 큰 손들이 있어요. 그런 손들이 있죠. 자, 그런 손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일단은 그래서 이분은 뭐냐면 생활비를 버리지 말고 지금 그대로 있십시오. 그럼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시기에는 자꾸 움직이면 안 돼. 자꾸 움직이면 큰일 난다. 영양이 부족하면 움직이지만 안 움직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저 움직이는 손이에요. 아버님, 지금은 안 팔려. 내일하면 안 팔려. 또, 전세도 안 나가. 안 나가면 어쩔 수 없지. 기다려야 돼.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감망을 해야 돼. 감망 안 하고 지금 막
서두르다가는 손해를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아버님 건강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봤어요. 29년 3월 24일 오에서 요것만 조금 하고 싶겠습니다. 기해, 정묘, 기미, 계유, 이모. 자, 기미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죠, 비견. 예, 비견인데, 요것만 보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묘하고, 이가 해묘미가 묘하게 목구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 목이, 목새가 많으니까 이 기토가 좀 약해져서, 여기도, 그래서 영양이 부족하게 보입니다. 목적 용신으로서는 건강이니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재성을 바라겠죠. 노인들은 재성을 보고 인성이 많아지는지 인성이 많아지고 비위 많아지는지 재성이 약해지는지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부침 71세지요. 배가 아파갔더니 탈장이 있어가지고 수술했습니다. 그 후 계속 허리가 아파서 정밀검사 받아봤더니 척추암이라고 해요. 갑상선암 한 개가 나왔어요. 그 원인을 찾으려고 다음 주에 검사를 받으러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고 겁이 엄청 났겠죠. 해상부술 해보고. 이건 실제 우리가 이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연을일제 해묘미 삼합으로 병이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됐어요. 뭐가 됐다? 반성인이 많아지면요. 이게 병간이잖아요. 이게 해묘합을 하고 해묘합을 했으니까 편간이 해묘합을 했다 말은 엄청나게 병이 깊어졌다. 미래지의 급제가 무게합을 하여 탈취하고 수를 갖다가 이 수가 나는 몸인데 탈취 물을 갖다 이 급제란 놈이 내가 필요한 이 현재는 내 몸이 없는 또한이요 재성인데 이놈을 탈취해버려 무게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오가 유하고 보면은 오유 파살이 됐죠. 오미신유 이렇게 오유 파살이 돼서요. 파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 유가 미신유니까 식신에 해당하나요? 이게 상문에 해당합니다. 상문에 해당. 사살신이죠. 결국 노인이 병에서 재성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미래지에서 해방을 막막해서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건강이 안 좋네요. 건강을 보장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명은 제천이라 했으니 죽고 타는 것은 오로지 하늘이 알 뿐이다. 낙하비법으로 보니까 오는 병이요. 유는 상문이니 나중에 이제 낙하비법을 그려보세요. 오는 병이요. 유는 상문이니 1919년 8월 21일 사망했다 합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19년 10월 17일 지난주 아버님 49제를 전해졌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고인의 왕생날 남함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 보면 이후에 오죽깨가 이 깨나 바로 보면 다시 정리드리면은 노인들의 병은 재성이 약해지는지 탁지는 없어질 버리잖아요. 합이 되잖아요. 그리고 인성이 강해지는 걸 봐야 됩니다. 알겠죠? 합이 이렇게 특히 제가 합을 당하면 굉장히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하는 글 좀 봐야 될까요? 낙하 비법 좀 살펴봅시다. 이것을 살펴보고 난 다음 시간에 이제는 낙하 비법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테니까 이만큼 또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자, 공유 중지하고 잠깐 쉬겠습니다.